겨울 날씨답지 않게 비가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부터 달려온 이민수 씨 일행. 이들은 친구 아버님의 회갑잔치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딱 피곤하구만. 해남에서 목포까지 빨리 왔지? 우리야 뭐 편히 온 거지. 민수가 운전하느라고 고생 많았잖아. 그러게 말이야. 야, 거기 회갑잔치에 손님들 많던데. 그게 다 인덕이다, 인덕.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정을 베풀어야 좋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안 그러냐? 그거야 그렇지.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뭐처럼 만나는 거 아니겠어? 야, 맥주 금방 올라올 거야. 내가 올라오면서 시켜놨거든. 야, 근데 많이 마시지 마라. 뭐라? 넌 여기서 안 잘 거야? 난 집에 가서 자야지. 우리 집사람 못 푼지 얼마나 됐냐? 야, 밤도 늦었고 비가 와서 안 돼. 그래. 여기서 자고 가라니까. 그렇긴 한데 집사람이 걱정돼서. 간내나고 혼자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집에 가야겠다. 오늘은 전화하고 내일 같이 가자니까. 미안하다. 아무래도 나 가야겠어. 자, 민수야! 민수야! 하여간 제 고지가 이민수 씨의 집 광주에서는 출산한 지 며칠 안 되는 부인과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귀갓길에 오른 이민수 씨에겐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광주로 가기 위해 택한 길은 대연국교 앞 도로였습니다. 같은 시각 그 주변 아파트 11층에 사는 조왕권 씨는 뒷 베란다에 나온 지 1분도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민수 씨의 차는 미끄러지듯 빗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평상시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한 커브길이었습니다. 바둑왕전이 그 당시 끝나는 시간이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1시 정도 됐는데 1시에 끝나자 텔레비전을 끄고 뒷 베란다 쪽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뱃불을 붙여서 한두 모금이나 빨았을 거예요. 그러고 무심코 눈길은 이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저쪽 대연국민학교 뒤쪽 길에서 나이트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자동차. 그런데 건물을 돌아서 나온 불빛의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스러울 정도 속도.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정도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쪽 길이라든지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충 알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자동차 불빛이 사라지면서 텅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저거 사고다. 신고를 하고 조왕권 씨는 직접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길 아래의 언덕은 비탈이 심한 데다 매우 미끄러웠습니다. 그 언덕을 조왕권 씨는 멀리 돌아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찌그러진 차체 속에서 민수 씨는 의식이 없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왕권 씨로서는 충격에 의해 굳게 닫힌 차문을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조차가 도착할 무렵 어느 사이인가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수 씨가 있는 곳까지 구조대원과 장비를 옮기는 일은 수월치 않아 보였습니다. 야, 이거 저 비가 온 뒤라 말이야. 바위가 미끄럽겠다. 내려가는데 그리고 칠렁쿨이 많아서 말이야. 자신 있겠나? 내가 판단할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신 있나? 우회 도로에 따면 다른데 우회도로는 안 생각하지 말아라. 알았어. 소정이! 로스비다 로프 가져와라.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까 10여 미터 낭떠러지에 처박혀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비가 온 후에 바위의 암벽에 물기하며 칡렁쿨하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구조차 크레인 뒤에 로프 2번을 설치해서 저를 포함한 2명이 급히 하강을 하였습니다. 조왕권 씨처럼 우회해서 내려간다면 구조 시간이 지체될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로프에 몸을 의지하고 곧장 내려갔습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봐세요. 정신 차려요. 이봐요. 이봐요. 정신 차려. 구급차 여기 현장. 사고자가 보니까 하반신과 상반신이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손상이. 지금 즉시 도로를 우회를 하셔가지고 비가 온 뒤끝이라 아주 발리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아주 조심히 우회를 하셔가지고 구급장비 급히 가지고 내려오시기 바라. 자, 장비 빨리 가져왔냐? 자, 빨리 먼저. 자, 저기 기도 그래. 저 단기로 먼저 시동을 걸어라. 저 단기요? 저 단기. 들어봐. 저한테 들어봐. 그래,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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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봐. 그래, 들어봐. 오케이. 들어봐. 그래, 알았다. 같이. 조금만 더. 걸려. 차문을 떼냈지만 이민수 씨의 몸은 운전석에서 꼼짝도 하질 않았습니다. 핸들을 비롯한 계기 장비와 운전석이 이민수 씨의 몸을 앞뒤에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출연은 물론 심한 골절을 당하게 되는 교통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좀 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리를 잘 잡아라. 됐습니다. 운전석을 유압 스프레더로 밀고도 민수 씨를 끌어낼 수 없어 구조대는 유압 커터기로 핸들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래. 자, 됐나? 됐어. 저쪽 평지로 옮겨서. 자, 저쪽 잡고요. 민수 씨는 들것을 이용 평지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단 호흡이 편하도록 옷과 넥타이를 풀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신발 벗기 신발. 머리와 가슴 부분에 출혈이 있었고 골절이 심해 상처 보였습니다. 부위 한번 확인해봐. 천천히 해. 네. 다리 한번 봐. 다리에 지금 골절이 있는 것 같아요. 다리에 골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찍고 부목 대 부목. 질 시키고. 잠깐만 서세요. 조심해. 오케이, 좀 위로 올리고. 구조대가 갖고 있는 이런 부목은 골절당한 환자들에겐 기묘하게 쓰입니다. 됐습니다. 자, 하나씩. 자, 수고. 옳지,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예. 됐습니다. 됐어. 구조차 여기 현장. 여기 고대파. 구조차는 조심스레 크레인을 신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수 씨는 골절상을 입은 데다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를 10m나 되는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들것에 벨트를 맨 후 조심스럽게 크레인을 내려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이민수 씨를 끌어올린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서 콘도라로 짐을 올리는 방법과 같습니다. 20여 분이나 걸린 작업 끝에 이민수 씨는 비로소 언덕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90도 각도로 굽어진 이 길, 바로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단된 그의 귀갓길이었습니다. 그대로 빨리 신속하게 밀어내야 한다. 자. 제일 걱정되는 것은 가슴 부분의 출혈. 어쩌면 부러진 늑골이 다른 장기나 근육을 손상시켰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경외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도 이민수 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고의 충격이 아니라면 이 또한 걱정스러운 징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동식 엑스레이로 부상 정도를 확인할 때까지는 누구도 이민수 씨의 행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다친 사고였지만은 단순 골절 위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뇌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가슴에 어떤 혈융이 있었던 거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순 그러니까 차량에서 보듯이 두개골 차량상에서는 골절이나 이런 이상이 없었고 혈융상에서도 어떤 늑골 골절이나 어떤 혈융의 그런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이민수 씨의 부인은 갓난아기를 겨우 재우고 자신도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런데요? 목포 소방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예? 사고요? 많이 다쳤어요? 예. 그때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이제 119 구조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안 다쳤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시대요. 근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위로하려고 막상 죽었어도 조금 다쳤다. 뭐 별 생각이 다 나죠. 그래서 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얘 핏덩어리인데 얘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다리가 하나가 없어도 좋으니까 일단 사람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한달음에 달려온 부인 영숙 씨가 목포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민수 씨도 간신히 정신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쳤어요? 여보, 왜 그랬어? 애를 어떻게 하고 왔어?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말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는커녕 그냥 제가 좀 눈물이 많다 보니까 울기만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 년 전의 사고를 딛고 이민수 씨는 얼마 전에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취업 문제로 당분간 가족과는 떨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부인 영숙 씨에겐 요즘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곤경에서 구해준 조왕권 씨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고를 당했던 이민수 씨의 차가 조왕권 씨에게 발견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살아나갈 많은 날들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민수 씨의 부인은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해줄 것입니다. 아빠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준 조왕권 씨와 구조대원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누나 뭐하냐? 누나야.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들은 아주 사소한 듯 보이면서도 때로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9월 11일 여학생 3명이 자취를 하고 있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사람은 마음이 잘 맞는 선후배 사이로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의지도 됐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그거 좋지. 빨리 해. 뭔데? 덩다리 시리즈야? 아니야. 좀 무서운 얘기인데. 있잖아. 어느 날 어떤 집에 엄마랑 아빠랑 딸이랑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잠깐! 왜 그래 갑자기? 끄고 하자고. 그냥 하자. 아니야. 이왕 하려면 분위기도 좀 작고.
평상시에도 좀 겁이 많았던 지연 씨였지만은 다른 두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재미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그러는 거야. 왜 아빠는 엄마를 얻고 있어? 난 몰라. 무서워. 너무 섬뜩하다. 그만해라, 응? 이날도 여느 날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세 사람이 잠자리에 든 것은 자정이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세 사람이 막 잠에 빠져들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요. 둘이서 얘기하는 소리인데 너무 가까이 들려가지고 현관문 아니면 창문이다 싶어서 현관문 쪽에 귀를 기울이니까 현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도둑이 문을 한 반쯤 열고요. 이렇게 밑에 아래층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내가 먼저 들어갈게, 너가 들어와라 이렇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얼핏 잠이 깬 지연 씨의 눈앞에 순간적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밖에 누가 있어? 누가 왔다고? 다행히도 침입하려던 사람들은 세 사람의 비명소리에 놀라 달아나 버렸습니다. 조용히 해봐. 갔나봐. 없어요, 언니. 왜 그래? 도둑이었어? 특별히 피해를 본 것도 없었고 다른 두 사람은 곧 안정을 되찾았지만은 그러나 지연 씨의 반응은 유별났습니다.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혼잣말을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에겐 의아하게 느껴질 만큼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 씨가 뭔가를 결심한 듯 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언니 왜요? 우리 선배라도 부르려고. 언니는 무슨 됐어요. 또 오면 어떡하니? 난 무서워. 여보세요? 김 선배? 나 지연이에요. 미안해요, 깨워서. 글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누구세요? 선배? 도둑 들었다면서. 네. 괜찮아? 네. 그렇게 선배가 오셔서 계셔 주시니까 좀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선배는 약간 새벽 돼서 잠이 들었었는데 저는 해가 뜰 때까지는, 동이 뜰 때까지는 안 잤었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그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나 지연 씨의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후배들이 연락도 없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언니 나야.
언니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언니 진정 좀 해. 후배인 후정 씨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지연 씨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언니. 베란다에 그림자가. 베란다. 그건 나였어. 상자에서 뭐 좀 찾느라고. 언니 제발 좀 진정해. 언니. 언니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큰 숨을 몰아쉬는데 자주 몰아셨어요. 그러니까 뭐 애기들 울다가 나중에 숨 쉬는 것 같이 그렇게 몰아셨어요. 언니. 후배 후정 씨로서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놀란 후정 씨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요? 신고를 받은 안동소방서 119 구급대가 5분 만에 현장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구급대원 김난희도 함께였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놀랐는데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잠깐만요. 숨쉬기 어려워요? 예, 자, 깊이 숨 들여 마셔보세요. 자, 한번 뱉고. 자, 눈도 크게 한번 뜨고. 기본적인 상태들도 체크해봤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와서 호흡 곤란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호흡 곤란 중에서도 여기 환자는 과호흡 상태에 호흡이 너무 많이 과다해가지고 자체 조절이 안 되고 또 심폐 깊은 곳까지 그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아주 많이 불안해하고 또 막 갈증까지도 호소하고 막 그런 상태였습니다. 옆에 사람들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괜찮거든요. 무서웠어요? 많이 놀랬어요? 자, 나 잡고 숨 한번 쉬어봐요. 심호흡 한번 해봐요. 구급대원 김난희 씨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쪄있는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나 당시 지연 씨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과호흡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구급대원 김난희 씨는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연 씨의 의식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좀 꺼주세요. 알았어요. 소리 좀 꺼주세요. 숨쉬기가 계속 불편해요. 힘들어요. 김난희 씨는 임시방편으로 호흡을 조절하기 위한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옳지. 다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다시 우 불어봐요. 이렇게 지연 씨는 구급대원 김난희 씨의 세심한 배려와 응급처치를 받아가면서 응급실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증상은 심리적 불안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로 과호흡 증후군이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세요. 하나, 네, 좋아요. 둘, 예, 천천히 쉬세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몸에 이제 산연기 대사에 그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 의식의 장애가 오고 그에 따른 이제 나중에 뇌 기능에 어떤 후유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병 자체가 방치되면 심각할 수 있지만은 의외로 간단한 치료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날 지연 씨는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법까지 배워 돌아왔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도록 노력했어요. 자꾸 본인이 의식해서 숨을 천천히 쉬도록 노력하세요. 예. 그리고 어느새 3개월이 흘러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일을 오래전 기억처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됐지만
지연 씨는 교훈처럼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입니다. (119도) 후배도 가장 소중한 것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해건 명절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고향집에 가 있곤 합니다. 92년 9월 8일 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도 시장통엔 추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바쁘기는 전국의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부터 서두른 민족 대이동의 행렬이 도로마다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들떠 있을 때 대전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머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형님, 오늘 추석 보너스 받았는데 이거 어때요? 한잔 갑시다. 술 먹고 뭐하나? 고향에 빨리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 뵈야지. 그래도 끝나고 한잔하고 고향에 내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네들끼리 해요. 가냐고? 그래, 말 수 없지 뭐. 추석 연휴 전날 오후 5시 레미콘 공장 인부들의 마음도 벌써 한달음에 고향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이! 일들 모여봐. 네. 아니 내일부터 쉰다고 그래갖고서 이렇게 마음들이 들떠 있으면 되겠어? 일은 끝내주고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에? 안 그래? 어이! 이 기장, 오늘 주례랑 다 채웠어? 아직 좀 남았는데요. 얼마나 남았는데? 2트럭만 실으면 돼요. 2트럭? 그렇게 남았는데 쉬면 돼요. 다 해주고 채야지.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 박성보 실장은 이두봉 계장과 자신이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인부들을 서둘러 보냈습니다. 고생했어. 들어가 잘 서이. 가다가 너무 술들 많이 먹지 말고 곧장 집에들 가는 거야. 남은 출하량을 채우기 위해 박 실장과 이 기장은 밤 9시가 가까울 때까지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이제 한참만 실으면 되지요? 그래요. 모래가 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요? 또 돌덩이가 꼈나 보지요? 그런가 본데. 지가 나가서 알아볼게요. 잠깐만. 조심해야. 혼자 들어가지 말고 기사가 같이 들어가. 알았다고요. 그래. 모래에 가끔 돌이 섞여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개량되는 저울 입구를 막아서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수가 가끔 있는데 그날도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밑에 출하실에서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고 이 계장하고 그 힐로다 기사하고 해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그 골재장애로 올라갔습니다. 빨리 올라가요. 모래더미의 경사가 45도 이상이 되면 무너지기 마련이어서 5m 높이의 옹벽 너머 모래더미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래불을 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빼내려 동료와 함께 옹벽 위로 올라온 이두봉 씨는 늘 해왔던 일이라 서슴없이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사가 급한 모래더미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자, 조심해요. 알았다고. 예. 한두 번 해보람. 조심해요. 예. 이두봉 씨가 약 2, 3분에 걸쳐 문제의 돌덩이를 빼내고 막 올라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사람이 물에 묻혔어요. 누가 아 저기 이 계장님이요. 알았어. 아이고 뭔 일이야?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이 계장님이 사람이 빠졌어요. 자, 내려가봐요. 예? 빨리 내려보세요. 이게 웬일이야? 예? 무너진 4~5m 높이의 모래더미 속에서 이두봉 씨는 간신히 얼굴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 정신 차리세요. 이 기자, 아이 뭐 하고 있어? 예? 빨리 사람들 좀 불러오고, 바가지 오고, 식당에 가서 국국 같은 다 가져. 빨리. 사고야 사고. 사람이 물에 속에 빠졌어요. 박성보 실장은 모래가루를 잔뜩 뒤집어 쓴 이 씨의 얼굴을 닦아주고 안심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적으로 생각에 그 삽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장소도 협소하거니와 어떤 그 충격을 줬을 때는 위에서 또 다른 모래더미가 그 흘러내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파낸다는 것은 무리하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그 일단 국그릇을 있는 데로 다 가져오라고 위에 있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빨리 내려와요. 이 계장님 빠졌어요. 자 일어나. 빨리 내려와 빨리. 자 빨리 여기 들어가서 한 줄로 서. 한 줄로 서갖고 바가지를 퍼. 바가지를 퍼. 빨리 한 줄로 서. 한 줄로 서갖고. 자, 이 기자. 동료 운전기사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바가지와 국그릇으로 모래를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보 알아. 그런 동안 박 실장은 이 씨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시켰습니다. 네, 거기 119죠? 네, 내미공장인데요. 사람이 모래 파묻혔어요. 네, 급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모두 이두봉 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은 어둡고 국그릇과 바가지만으로 이 씨를 구조하긴 힘겨웠습니다. 같은 시각 대전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는 레미콘 공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참아 이 계장님. 자지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괜찮아. 살았어. 조금만 더 빨리. 차가운 모래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이두봉 씨는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탁하겠어요. 부탁? 우리 음료. 딸내미 좀 불러줘요. 가족들이 어차피 그런 그 의급한 상황을 봤을 때는 이성을 잃을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또 가족들이 온다고 해도 어떤 그 혼란스러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구출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애처로운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대전 시내와 한참 떨어져 있어 신고한 지 30분이 돼서야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요. 임대로 올라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일로 오세요, 여기요. 빨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 현장은 구조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장의 지시에 따라 우선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이 이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아저씨? 어디가 제일 목이요? 목? 예, 그다음에 어디가 불편해요? 허리요? 허리? 예, 그리고 추워요? 예, 알았어요. 구급대원은 이 씨 입안의 이물질 제거와 경추 보호대를 한 다음 보온을 위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널빤지 같은 거 있습니까? 널빤지요? 예. 찾아보면 있을 거요. 빨리 구하래. 옹벽 아래 다른 한 조의 구조대원들은 모래더미가 또다시 무너질 것에 대비해 널빤지로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를 위해 구조차의 크레인을 담너머로 펼쳐보였지만 크레인은 길이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알았어. 청량역에 구조 하나. 네, 청량. 여기 평촌 구조 현장인데 우리 구조차 크레인으로는 구조 불가능. 국정차한테 지원 마라.
자, 아저씨들 저기 조금만 더 파자고요. 자지 마. 예? 1시간가량의 모래를 파낸 끝에 이두봉 씨의 가슴 아래까지 파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구조대원들은 굴절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모래 푸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공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전 동부소방서의 굴절차가 도착했습니다. 굴절차 크레인을 이용해 2차 붕괴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이제 이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야, 그렇게 들어가지 마. 조심해, 조심. 그 한꺼번에 많이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 척추라든지 그 이상이 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 끌어올리고 다시 파내고 다시 조금 끌어올리고 파내고 하면서 척추가 나왔을 때 척추에다가 척추 보호대를 대주고 그런 응급처치를 계속 병행을 하면서 구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자. 모래가 언제 또다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의 구조 방법은 크레인으로 이 씨를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힘내요, 힘. 대원들은 척추 손상을 막기 위해 이 씨에게 척추 보호대를 채워주고 안전띠 등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를 구할 로프가 천천히 내려오고. 자, 조심해서 확실히 채요. 울지 마. 자, 됐어요. 자, 땡겨. 자, 아저씨, 자, 힘내. 하나, 둘. 올려. 하나, 둘. 자, 아저씨, 힘내. 잡아. 아유, 살았다. 올려. 잡아. 자, 아저씨. 모래가 무너진 지 2시간 만에 이두봉 씨는 방 밖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달린 2시간. 그 2시간은 박성보 실장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차 사고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뛰어들었던 이들 덕분에 이 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모래에 차고 강한 압력 때문에 심한 탈전 상태에 있었던 이 씨는 구조된 즉시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구급대원은 이 씨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전신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구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또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씨의 생명은 위험할 뻔했습니다. 모래더미 속에서 그가 죽음을 예감하며 마지막으로 애타게 찾았던 가족들을 이 씨는 웃으며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의 입원 치료를 통해 이 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모래하고 사시고 아들 하나 다시 얻은 거요. 고맙네. 박 실장님 아니면 우리 아범은 지금쯤. 맞아요. 그날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는 요즘도 가끔 잠꼬대를 해요. 살려달라고요. 그 후 이두봉 계장과 박성보 실장은 예전보다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이 씨에게 박 실장은 생명의 은인이고 또 박 실장에게 이 씨는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지 2년여 이들 두 사람은 여전히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면서 말입니다. 같은 사람 필요 없대? 충남 서산군 부성면. 마늘과 생강 농사가 유명한 이곳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수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만든 동네 파수꾼들인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소방사 이 씨는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의용 소방대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째 짓고 치고 나서 잘 될 텐데. 맨 처음 들른 곳은 의용 소방대 지도부장 김동주 씨의 미니 슈퍼였습니다. 붙인 지가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뭐 먼저보다 나았겠지 뭐. 다음은 의상실, 체육부장 최종열 씨의 일터입니다. 거리 캠페인도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이곳 의용소방대 대장인 강문길 씨의 이발소였습니다. 네, 이번에 본서에서요. 그 화재 예방 전문이 와가지고. 이번이 전국 다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은 각자의 생업에 충실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성면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잊지 못할 출동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노 부부가 단촐하게 살고 있던 이 집에 이날은 거동이 불편한 성노인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멀리 사는 딸이 다녀가면서 약값에 보태쓰라고 8만 원을 쥐어주었던 날이었습니다. 벽에는 둘째 며느리가 해다준 양복 한 벌이 애끼느라고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노인은 이내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방이 환해지는 느낌에 성노인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천정까지 불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불편한 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돈!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내 돈! 아이고! 벽에 걸린 바지 속에 넣어둔 돈 8만 원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이 수봉에다가 돈을 8만 원 넣고 병원에 갔다 와서 그 돈이 뭐든 돈 관련 수봉 아니라고 들어간다가 그것도 못 갖고 나고 그냥 쓰러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불길 속에 성노인이 쓰러진 채로 불은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 불? 큰일 나네. 불이 그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니, 어떡하나. 신고해야 그만. 소방대에 신고를 한 이종성 씨 역시 전직 의용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야, 지금 조금만 기다려. 이거 불 나네. 응? 조금만 이따 오후에야. 아 형님 난 5층이라고. 닦고서. 닦고서 이따 오후에야. 나 지금 바빠 죽겠다. 아이고, 못한다. 미안한데 못한다. 불 때문이야. 아, 조금만 있어. 조금만 있으면 돼. 야, 이따 오후에 와. 응? 아, 난 어떻게 해. 불나서 이렇게 오후에. 하던 일들을 제껴두고 대원들이 모여있고 일단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속 도착한 대원들은 각자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정신을 잃은 성노인 곁으로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지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알고 있는 의용 소방대원들은 지름길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강수모!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통을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은 폭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대장님, 노인네 있습니다. 노인네. 방에 노인네 있으니까 당원 여러분들 빨리 고쳐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대원 두 사람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원들에게 엎혀나온 성노인은 잠깐 의식은 잃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성노인의 형편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를 썼지만 낡은 한옥에 붙은 불은 좀처럼 기세가 누그러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불이 붙어서 잘 안 꺼집니다. 지붕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깎치고 거기서 진화를 해요. 예, 알았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는 일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붕은 옛 한옥 구조에다가 다시 함석을 덮어 개량을 했고 또다시 그 위에 슬레이트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그 구멍으로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서 천정적으로 번진 불길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당 15,000원짜리 품패를 나갔던 할머니가 사색이 돼서 뛰어나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이거?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이고 내 돈 60만 원. 아이고, 어디다 뒀는데요? 금방 자리 밑에요. 잠깐 기다려요. 아이고 다 기다려볼게요. 돈 60만 원을 많은 자가 보고 큰 근이 부러서 그게 450이 전세를 달라고 했는데 참 400이 가리 주기로 하고서 400이 갔지요. 그랬으니까 그놈 거를 50만 원이 모자래가지고서 예. 그게 돈 60만 원을 구원하라고 그걸 얼마나 애쓰고 자리 밑에다 맬 것이오. 그렇게 갖고 그거 그날 갖다 주려고 하는데 또다시 대원이 뛰어들었습니다. 온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안타까운 마음만 커질 뿐 오래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비닐장판이나 집기 같은 화학 제품들이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 때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품팔이로 모은 돈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들어가 찾아봤지만 그러나 흔적도 없이 불에 타고 녹아버린 비닐장판뿐이었습니다. 요즘은 화재 사고에 구성면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더라도 서산소방서에서 함께 출동을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지만 당시만 해도 화재 진화 도중에 물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화재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인근에서 일하다가 달려온 주민들이 양동이로 물을 받아다가 소방차 탱크에 날라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물을 충당할 수 있었고 진화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성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한 지 1시간,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날 화재는 불량한 상태의 콘센트에서 전기가 누전되면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노인 부부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체는 없이 살고 남의 집에서 쇠를 사셨는데 거기에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를 당하고 보니까 오고 갈 데가 없고 참 저희들 그 하루 종일 진압한 대원의 입장에서도 딱하게 한이 없기에 화재가 진압이 끝나고 나서 우리 대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수고들을 많이 했는데 그 노인 양반이나 누구들이 그때 상황을 봐서는
참 너무나도 막막했고 옥선신의 그 아주머니로 인해서 참 돈벌이에서 하루하루 참 먹고 사는데 좀 오고 갈 데가 없는 입장이니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거출해서 좀 협조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진에서 마음 예, 이리 주세요. 자, 의용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그리고 뜻 있는 사람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조립식 건물이긴 하지만은 화재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었던 성노인 부부에게는 가장 절실했던 쉼터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뭐 이불따기 하나는 남았을까니? 그저 남았다는 게 부엌이 그거 조금 그거 몇 개 그게 홀딱 다 타서 전기밥솥 싸우는 사람 연이 저거 저 양재기 사오는 사람 뭐 별것 다 있어서 집 졌다고도 누구로 또 저기 실크대도 흐는 갖다 놓아줘서 그것도 하고. 사고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거동조차 불편했던 성노인은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잃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도 이제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생겼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따뜻한 이웃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